지금부터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제1회 검찰의 담합수사 무엇이 문제인가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은 공정거래 실천 모임의 대표 김병배입니다. 지난 4월 20일 연합뉴스에 검찰 2조 3천억대 입찰 담합, 한샘 등 가구업체 8곳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의 주요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샘, 넥시스, 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은폐한 영업 담당 직원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당초 수사망에 오른 9개 가구업체 중 담합을 자진 신고한 업체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제외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금년 5월 8일 한국경제신문에는 공정이 무력화하는 검월권수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의 주요 내용은 검찰은 2020년 12월 대검찰청 수사지침을 개정해 형사 리니언시를 도입했는데 법이 아니라 지침 개정만으로 도입해 꼼수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검찰의 가구 입찰 담합 기소는 자진 신고한 업체의 기소를 면제해 주는 대신 신고 내용을 기초로 검찰이 공정에 앞서 직접 수사를 벌였고, 지난 3월에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공정위는 2개 법인만 고발을 한 것을 검찰이 자체 수사를 거쳐 조 회장까지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위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으며 전설 고발건은 이렇게 또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다른 범죄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지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검찰은 리니언시와 의무 고발 요청을 통해 전속 고발건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검찰의 담합수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정책 진단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승돈 변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승돈 변호사입니다. 우리 오승돈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한로의 대표 변호사이고 공정거래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다음 지철호 전 공정거래 부위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철호입니다. 지철호 박사는 공직생활을 공정에서 처음 시작해서 부위원장까지 역임하고 관련 분야의 책도 여러 권 쓰신 전문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속고발 순환시대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잘 쓰신 책입니다. 그럼 우선 전속고발 제도가 무엇이고 이것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이유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지철호 박사님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전 세계에서 140여 개 국가에서 공정거래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은 모두 별도의 법 집행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어떤 형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에 대한 법 집행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구에서 이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고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 중심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형사 벌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외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다른 국가에서는 형사 벌칙을 규정하지 않는 국가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벌칙을 규정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담합이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많은 국가에서 공정거래법을 도입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형사벌칙은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표준이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은 조금 이런 나라하고는 달리 어떤 이 공정거래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 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형사벌칙을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하는 경우에만 이 형사기관이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속고발제도입니다. 결국 전속고발제도라는 것은 경제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공정거래법 집행기구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행정제재만 부과할지 아니면 더 나아가 형벌까지 부과할지 이것을 결정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검찰의 담합수사가 문제가 매우 많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우리 오승돈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보기에 법리상의 문제와 국가 운영의 효율성 원리에 반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법리상 문제점으로는 그동안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변천 연역을 보면 2019년도 법무부와 공정위간의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 완전 폐지하자라는 안을 추진하기 전까지 기존 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를 해서 경제 분석을 통해서 행정 제재를 조치를 하고 그래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건에 한해서 고발을 통해서 형사 조치를 취하는 이런 체계인데 2019년도에 공정위하고 법무부가 경성담합 건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2020년에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국 2020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할 때 그 공정거래 전속고발제는 기존 안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법무부와 공정위가 추진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하는 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검찰에서 대검 외규를 통해서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 절차에 관한 지침이라는 대검 외규를 제정 시행을 하면서 경성담합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검찰 스스로 직접 수사하는 이런 규정을 시행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이번에 가구담합건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어쨌든 현행 실정법인 전속고발제 조항에서 검찰의 수사 또 공소 제기는 보충적으로 공정위 심의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동일한 공동행위 부당 공동행위 사건에 대해서 두 개 기관이 한쪽은 수사하고 또 다른 한쪽은 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중복해서 이 사실관계를 파헤치는 그런 거는 중복 조사로 인해서 당의 기업뿐만 아니라 결국은 세금을 들여서 하는 국가 운영인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효율성 원리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실제로 박사님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현행 법령 규정상 전속고발 제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먼저 수사하는 것은 이 현행 법령에 배치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 집행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결정되겠지만은 이러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경제 활동에도 그리고 공정거래법 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강제 조사권도 없어서 실제 담합 조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바탕으로 해서 담합조사도 하고 형벌을 부과해서 처벌도 엄중히 하면 담합의 조사나 예방에는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그런 뭐 비판 의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입법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결정돼야 될 문제이고 현 제도상으로는 검찰의 수사 공소 제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이후에 보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현행 제도이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으로서는 현행 법을 준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철호 부위원장님 추가하실 말씀. 예, 우리 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두 개 기관이 같은 어떤 아니면 유사한 동일한 어떤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경제 활동에 대한 법 집행이라는 걸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전속 고발권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런 거를 결정한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경제활동에 무분별하게 이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은 기업활동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조장하는 목적이라면은 이러한 법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과 또 공정거래법은 시장 분석을 기초로 해서 그런 분석을 기초로 해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검찰에서는 그냥 행위 외형만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판단하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그러한 법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검찰 조사가 효과적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 활동에 대한 그리고 경제 분석이 필요한 어떤 법 집행이라는 차원에서는 그 검찰 조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 말씀하신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번 가구 담합 조사의 경우 공정위가 그러면 자체 조사를 다 완료해서 담합이 성립되는지 과징금을 얼마를 부과할지 또는 이게 고발을 할 사안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이 이게 전속고발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맞을 것 같은데 검찰이 요청했다고 해서 공정위가 자체 조사도 끝나기 전에 고발을 한 거는 그 공정위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행 공정거래법에 고발 관련 규정이 있고요. 공정위가 또 공정거래법 집행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니까 자체 조사를 마치고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것이 법 집행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자체 조사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고발했다면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오승론 변호사님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철호 목사님 지적과 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 조항은 입법 취지상 분명히 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보충적으로 행정상 제재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됐을 때 형사 처벌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정위에서 만들어 제정한 사건 절차 규칙을 보더라도 심사관 전결 규정에 심사관이 전결을 하더라도 고발하는 것으로 전결을 하더라도 그 조건이 있는데 당초 해당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에 고발을 한다라는 사실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은 분명히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심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가구담합 건의 경우에는 그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절차를 결한 것으로서 하자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걸 이제까지 잘 들어보면 이게 전속고발제도가 공정거래 확립과 또 기업활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로 보이는데
그럼 이 전속고발제도의 그 개선 방안이나 앞으로 검찰과 공정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뭐 좀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 뭐가 없을까요? 우리 오승근 변호사님. 예, 저는 이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 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거기에 출발은 공정위 사건 처리 또 고발 처리에 대해서 상당한 그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는 법 취지에 따라서 사건을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심의해서 공소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 여유를 두고 검찰에 고발을 해줄 필요가 있고 검찰도 단순히 검찰의 지금 현행 가진 그 막강한 권한 또 거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비춰서 보면 이거는 소잡는 칼로 마치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수술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부수적 피해로 자칫 기업이 부도 파산에 이르는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창작 활동을 조장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기업을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위험이 있고 실제로 국회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중복 조사뿐만이 아니라 별건 수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좀 인식을 하고 입법 논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철호 부위원장님. 예, 전속고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논의도 많았고 뭐 쟁점도 있고 하지만은 이 전속고발제도는 다른 나라는 없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갖고 특히 이 제도를 일본에서 최초로 고안해낸 그런 제도입니다. 즉 공정거래법을 전반적으로 형사벌칙을 규정하면서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제한적으로 형사벌칙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고발된 것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그 제도를 고안해낸 것이고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한 제도고 이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전속고발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뭐 그거 비판을 개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속고발 제도가 잘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제도이고요. 검찰과 공정위 간의 역할은 저는 두 기관이 결국에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 행위나 아니면 담합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니까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공정위가 수사해서 조사해서 고발하고 그러면 검찰이 또 필요하면은 형사 제재를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이런 방향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지 두 기관이 서로 막 우선적으로 먼저 수사하고 그래서 뭐 과도한 어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은 결국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역할 분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나와주신 오승근 변호사님 그리고 지철호 전 부위원장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공실무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제1회 검찰의 담합수사 무엇이 문제인가의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